인숙 씨는 현관문 앞에 섭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벗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나가려다 멈추는 것이 인숙 씨의 하루 첫 번째 일과가 되었습니다. 현관 타일 위에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딸이 작년 생일에 사준 흰색의 분홍줄이 들어간 가벼운 운동화입니다. 밑창이 깨끗합니다.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숙 씨 67세.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삽니다.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작은 딸은 분당에 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옵니다. 명절에 얼굴을 봅니다. 인숙 씨는 26년을 안양역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가게였습니다. 유리문에 꽃무늬 스티커를 붙이고 안쪽에 의자 3개를 놓았습니다. 가위를 잡고 손님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하루에 10명, 한 달이면 300명, 1년이면 3,600명을 만났습니다. 26년이면 9만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인숙 씨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숙 씨의 손은 사람 냄새를 알았습니다. 파마약 냄새와 샴푸 향 사이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흉, 남편 투정, 자식 걱정, 동네 소식. 인숙 씨는 가위질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힘드시죠? 라는 말 한마디면 손님들은 한결 가벼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왔습니다. 인숙 씨를 만나러.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러 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인숙 씨의 가게는 미용실이자 상담실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62세의 가게를 접었습니다. 손목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건초염이라고 했습니다. 가위를 쥐면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쓰면 손목을 못 쓰게 된다고. 인숙 씨는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26년을 함께한 가위를 서랍에 넣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아쉬워했습니다. 인숙 씨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손목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인숙 씨를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함께 멈춘다는 것.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잠을 실컷 잤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용실을 하던 시절에는 인숙 씨가 나가지 않아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인숙 씨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먼저 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보라고. 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지 않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합니다. 엄마 또래 모임이 있다고. 인숙 씨는 알겠다고 하지만 전화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인숙 씨는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새 사람을 만나서 뭘 하겠나.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할 말 없이 앉아있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기만 할 텐데. 괜히 나갔다가 쪽팔리기만 할 텐데. 인숙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안 나가는 것이 맞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는 은퇴 2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가게를 통해 만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집니다. 인숙 씨가 딱 그 시기를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접은 지 5년째입니다. 인숙 씨의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300개 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미용실 시절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인숙 씨는 한 명 한 명 세어봅니다. 셋. 그것도 먼저 전화하면 어색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숙 씨가 사람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낯선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숨이 짧아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도망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숙 씨는 미용실을 할 때 이름을 잘 외웠습니다. 손님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면 인숙 씨가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오래간만이에요, 박 선생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최 여사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손님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인숙 씨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을. 26년 동안 인숙 씨가 외운 이름은 수백 개였습니다. 단골 손님의 생일도 기억했습니다. 아이 이름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일하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환하게 웃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인숙 씨의 힘이었습니다. 손님을 아는 만큼 손님이 인숙 씨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접고 나서 그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시장에서 한 여자가 인숙 씨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인숙 씨는 웃으며 아, 네 라고 했지만 그 여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숙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잊히는구나. 나중에는 얼굴도 흐릿해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단골 손님의 얼굴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인숙 씨는 이것이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잊는 게 아닙니다. 만나지 않으니 잊히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흐려집니다. 1년에 한 번 명절 안부 문자를 보내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다리다가 서로 잊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사라진다고 치면 1년이면 12명, 5년이면 60명입니다. 인숙 씨 주변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이름이 60개가 넘습니다. 300명이 넘던 인숙 씨의 세계가 5년 만에 셋으로 줄었습니다. 9만 3천 명이 앉았던 의자가 비었고 인숙 씨를 부르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인숙 씨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잃는 건 싸워서가 아닙니다. 안 만나서입니다. 인숙 씨 잘못이 아닙니다. 직업이라는 다리가 사라지면 그 위에 서 있던 관계도 함께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미용실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고 그 공간이 없어지면 흩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숙 씨를 버린 게 아닙니다. 만남의 이유가 사라진 것뿐입니다. 인숙 씨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관계의 지도가 함께 바뀝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대신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숙 씨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낯선 장소에 가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미용실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위라는 도구가 있었고 머리를 만진다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이라는 직함이 갑옷처럼 인숙 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자 인숙 씨는 맨몸이 된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인숙 씨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은 오후에 산책을 나갑니다. 남편에게는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만나 바둑을 둡니다. 남편이 나가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인숙 씨는 그 조용함이 싫은데 깨뜨릴 방법을 모릅니다. 리모컨을 누릅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소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속 사람은 인숙 씨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인숙 씨가 정말 그리운 것은 화면 속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살아있는 누군가입니다. 인숙 씨에게도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가게를 접고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딸이 동네 주민센터 요가 수업을 등록해줬습니다. 엄마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인숙 씨는 억지로 갔습니다. 딸이 등록까지 해줬으니 한 번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날 인숙 씨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너 명이 원을 그리며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그 웃음소리에 발이 멈췄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나만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만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만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목이 마른데 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인숙 씨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사가 동작을 보여주고 따라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까? 내 동작이 이상하지는 않을까?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숙 씨는 매트를 말고 바로 나왔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봤던 것 같았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있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숙 씨를 쳐다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인숙 씨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수업에도 갔습니다. 세 번째도 갔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일이 생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요가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못해요 라고만 했습니다. 여자가 또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세요? 인숙 씨는 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다음에 차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인숙 씨는 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딸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요가는 어떠냐고. 인숙 씨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그만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숙 씨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차 한잔하자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숙 씨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차가워지고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미용실에서는 하루에 10명을 만났던 사람이 단 한 명의 호혜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인숙 씨는 자기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6년을 사람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람 한 명이 두려워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인숙 씨는 그 뒤로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안내 책자가 우편함에 꽂힐 때마다 꺼내보기는 합니다. 서예반, 노래교실, 건강체조, 수채화. 인숙 씨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매번 같은 결론입니다.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숙 씨가 3년 전에 도망친 진짜 이유는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가까워진 뒤에 다시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문을 닫아야 안전한 줄 알았는데 문 안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인숙 씨는 이 문장을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인숙 씨가 5년 동안 해온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는 것,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 인숙 씨는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숙 씨는 그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니 상처는 줄었지만 기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픔도 없는 대신 따뜻함도 없는 하루가 1825번 반복됐습니다. 민숙 씨는 깨닫습니다. 강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여서 탁해집니다. 인숙 씨의 하루가 탁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이 후렴구를 세 가지로 곱씹어 봅니다. 첫째, 문을 닫으면 위험한 사람도 못 들어오지만 따뜻한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이것은 안전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고립은 처음에는 평화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평화가 공허로 바뀝니다. 한 달 혼자, 1년 혼자, 5년 혼자. 5년이면 1825일입니다. 인숙 씨는 1825번의 저녁을 텔레비전과 보냈습니다. 1825번의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겁습니다. 둘째, 문을 닫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택이었지만 나중에는 반사가 됩니다. 인숙 씨가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처럼, 머리가 나가라고 해도 몸이 멈추는 것처럼, 한 번 닫으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닫히고 세 번째는 닫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인숙 씨는 지금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닫힌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문 앞에서 멈추고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멈추는 것이 인숙 씨의 일상입니다. 셋째, 문화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입니다. 인숙 씨는 안전과 익숙함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에 길들여진 것뿐입니다. 편함과 행복은 다릅니다. 소파에 앉아 쿠션을 안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편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인숙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숙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벤치에 할머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귤을 까서 다른 분에게 건넵니다. 인숙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봅니다. 부럽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삼킵니다. 부럽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불쌍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민숙 씨는 커튼을 닫습니다. 또 하나의 문을 닫은 겁니다. 민숙 씨는 생각합니다. 미용실에서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것뿐입니다. 인숙 씨는 자기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숙 씨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은 안에서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숙 씨의 물건들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인숙 씨는 말하지 않지만 물건들이 대신 이야기합니다. 첫째, 현관 앞 운동화입니다. 딸이 작년 생일에 사준 흰색의 분홍줄이 들어간 가벼운 운동화. 상자에서 꺼내 신발장 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밑창이 새 것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숙 씨는 그 운동화를 볼 때마다 미안해집니다. 딸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미안합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운동화는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인숙 씨의 발과 같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운동화도 나가고 싶은데 주인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현관 앞을 지나며 운동화를 바라봅니다.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바라보기만 합니다. 질문합니다. 운동화를 365번 바라보는 것과 한 번 신고 나가는 것, 어느 쪽이 더 용기가 필요합니까?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신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365번의 바라봄이 쌓이면 그것도 무겁습니다. 매번 바라볼 때마다 못 나가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둘째, 휴대폰 연락처입니다. 300개가 넘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미용실 단골 손님들의 이름입니다. 인숙 씨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그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이름을 보며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김 사장님은 파마를 좋아했고, 박 선생님은 항상 단발이었고, 최 여사님은 염색을 하면서 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흐릿해집니다.
이름만 남고 얼굴이 지워지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300개의 연락처 중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셋입니다. 그마저도 먼저 걸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잘 지내냐는 말이 어색합니다. 5년이나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무슨 일 있나 놀랄 겁니다. 인숙 씨의 연락처는 과거의 관계 목록이지 현재의 관계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300명의 이름을 간직하는 것과 한 명의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 어느 쪽이 외로움을 줄여줍니까? 셋째, 거실 소파 옆 쿠션입니다. 인숙 씨가 텔레비전을 볼 때 앉는 쿠션입니다. 연두색 커버에 작은 꽃무늬가 있습니다. 남편이 산책 나가면 인숙 씨는 그 쿠션을 끌어안습니다. 베개 삼아 누울 때도 있습니다. 쿠션 커버가 닳았습니다. 인숙 씨가 얼마나 자주 안았는지 천이 부풀져 있습니다. 꽃무늬가 희미해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이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안거나 만지는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몸이 접촉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온기 대신 물건의 부드러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인숙 씨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이 쿠션이 편하다고만 생각합니다. 넷째, 미용실 시절 가위입니다. 거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들어 있습니다. 인숙 씨는 가끔 그 가위를 꺼내봅니다. 검은 손잡이의 은빛 날. 손잡이가 손에 딱 맞습니다. 26년 동안 같은 손이 같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위를 쥐면 손가락이 기억합니다. 저린 손목도 잠깐 있습니다. 인숙 씨는 가위를 들고 허공을 잘라봅니다. 싹둑. 그 소리에 인숙 씨의 어깨가 펴집니다. 등이 고다집니다. 미용사였던 자신이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잠깐이지만 인숙 씨는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가위를 다시 서랍에 넣을 때 어깨가 다시 축 처집니다. 그런데 인숙 씨의 물건들은 전부 과거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리키는 물건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인숙 씨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산책을 나간 뒤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합니다. 5년을 문 안에서 보냈습니다. 5년 동안 새로운 사람을 단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연락처에서 사라진 이름은 60개가 넘고 남은 이름은 셋뿐입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셋마저 사라지면, 20년이 지나면 인숙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보다 사람 없는 하루가 더 무섭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짝꿍이 생기고 직장에서 동료가 생기고 동네에서 이웃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관계는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30대에는 아이 엄마 모임이 있었습니다. 40대에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50대에는 미용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게가 곧 인숙 씨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직접 나가야 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고, 내가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60대 이후 관계의 진짜 어려움입니다.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숙 씨는 세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첫째,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인숙 씨는 지금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모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면 사람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을 기다려도 그런 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계속 불편했고 자신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구석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겠습니다.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를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눈을 마주치는 것부터 합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부터 합니다. 한 번에 10명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명과 눈 마주침.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의 작은 연결입니다.
작은 연결이 쌓이면 그 중 하나는 대화가 되고, 대화가 쌓이면 그 중 하나는 관계가 됩니다. 셋째, 관계의 결과를 재지 않겠습니다. 친해지지 못해도 됩니다. 다시 만나지 못해도 됩니다.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모른 척해도 됩니다. 인숙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여는 것까지입니다.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올지는 인숙 씨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재기 시작하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다시 문을 닫습니다. 결과를 재지 않으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적 불안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인숙 씨의 기준은 인숙 씨에게 맞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숙 씨처럼 문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벗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숙 씨는 메모지를 꺼내 세 줄을 적습니다. 기다리지 않기, 작게 시작하기, 결과 재지 않기. 냉장고 문에 붙입니다.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와 그 메모를 봅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숙 씨를 보며 살짝 웃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인숙 씨에게 그 다리는 아직 놓이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의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격 탓도 아닙니다. 사회 공포도 아닙니다. 인숙 씨의 것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상실 공포입니다.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숙 씨는 이미 많이 잃었습니다. 미용실을 잃었습니다. 26년을 함께한 가게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손님들을 잃었습니다. 9만 3천 명이 앉았던 의자가 비었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불러주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 남편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인숙 씨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갖지 않으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 잃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갖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숙 씨의 논리였습니다. 인숙 씨는 이것을 안전이라고 불렀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회피입니다. 회피는 안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점점 좁히는 행위입니다. 인숙 씨의 세상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만큼 넓었던 세상이 동네만큼 줄었습니다. 동네만큼 줄었던 세상이 아파트 한 채만큼 줄었습니다. 아파트만큼 줄었던 세상이 거실만큼 줄었습니다. 거실만큼 줄었던 세상이 소파만큼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숙 씨의 세상은 결국 이불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소파까지, 9만 3천 명에서 혼자까지. 이것이 5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인숙 씨가 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이 그리워서입니다. 너무 그리우니까 다가갈 때 떨리는 겁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 앞에서 손이 떨리는 것과 같습니다. 갈망과 두려움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인숙 씨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만큼 사람이 두렵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인숙 씨의 떨림이 조금 이해됩니다. 떨리는 것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떨리면서도 나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인숙 씨에게 안전이 더 중요합니까? 연결이 더 중요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안전을 택한 사람도 옳습니다. 연결을 택한 사람도 옳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안전을 택했는데 외롭다면 그 안전이 진짜 안전인지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은 맞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마음이 더 답답하다면 문이 아니라 마음이 닫힌 것일 수 있습니다. 인숙 씨는 오늘 저녁 서랍에서 가위를 꺼냅니다. 손잡이를 쥡니다. 26년의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납니다. 인숙 씨는 가위를 쥔 채 거울을 봅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졌습니다. 미용실에 가지 않은 지 넉 달째입니다. 인숙 씨는 가위를 들어 앞머리를 한번 자릅니다. 싹둑.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마가 드러나니 눈이 더 커 보입니다. 인숙 씨는 작게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입니다.
그런데 가위를 쥔 인숙 씨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잘라주면 어떨까? 미용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누군가가 인숙 씨 앞에 앉고 인숙 씨가 가위를 들고 그 사이에 이야기가 흐르면 됩니다. 인숙 씨가 신발을 신습니다. 운동화입니다. 딸이 사준 흰색의 분홍줄 운동화. 밑창이 깨끗합니다. 오늘 처음 신기 때문입니다. 발을 넣으니 부드럽습니다. 가볍습니다. 인숙 씨는 현관문 앞에 섭니다. 예전처럼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뜁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이 멈추지 않습니다. 문고리를 잡습니다. 돌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2월에 찬 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싫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입니다. 인숙 씨는 한 발을 내딛습니다. 며칠 전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안내문을 봤습니다. 어르신 봉사 프로그램, 임의용 봉사 자원봉사자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인숙 씨는 그 글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위를 쥘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 앞에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원장님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인숙 씨의 이름이 불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더 고민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왔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주민센터 3층 작은 방에 접이식 의자 4개와 거울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습니다. 인숙 씨는 가방에서 가위를 꺼냅니다. 26년을 함께한 가위입니다. 서랍에서 나온 가위가 다시 빛을 봅니다. 손잡이가 손에 딱 맞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의자에 앉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인숙 씨는 묻습니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예쁘게만 해줘. 인숙 씨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위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립니다. 싹둑싹둑. 인숙 씨의 어깨가 펴집니다. 등이 고다집니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지나갈 때 인숙 씨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할머니의 머리를 다 자르고 거울을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거울 속 자기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고맙다고 젊어 보인다고 며느리한테 자랑해야겠다고 합니다. 인숙 씨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5년 만입니다. 누군가가 인숙 씨 때문에 웃는 것이, 인숙 씨의 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숙 씨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어르신이 앉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이 옆에서 기다립니다. 인숙 씨는 한 분 한 분의 머리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용실 시절과 같습니다. 가위가 움직이고 이야기가 흐르고 웃음이 번집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인숙 씨는 돈보다 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인숙 선생님 다음에도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인숙 씨는 5년 만에 자기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인숙 씨는 정리합니다. 진실 하나. 사람은 혼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누군가와 만나야 비로소 이름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의미가 생깁니다. 기준 하나.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것이 용기입니다. 떨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행동 하나. 어제 문을 닫았다면 오늘은 문고리를 한 번만 잡아 보십시오.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잡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인숙 씨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인숙 씨는 운동화를 벗으며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갈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숙 씨가 운동화를 신발장에 올려놓습니다. 밑창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인숙 씨는 그 먼지를 털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깨끗했던 밑창에 묻은 첫 번째 먼지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인숙 씨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문은 안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어도 됩니다. 다만 언젠가는 문고리를 잡아야 합니다. 인숙 씨처럼 떨리는 손으로 먼지 묻은 운동화를 신고